극단 소개. 천하제일 탈공작소는 탈춤의 원리와 정신을 기반으로 동시대의 관객과 함께 어울리는 공연을 만들고 있는 젊은 탈춤꾼들의 예술단체입니다. 전통 탈춤의 예술성과 우수성을 알리고 여러 지역의 탈, 움직임, 음악, 언어를 확장시키고 현 시대의 이야기와 함께 지속적인 창작 활동으로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작품 소개. 3대의 판은 2019년 창작산실 올해의 신작으로 선정되어 초연된 작품입니다. 탈춤이 동시대 관객과 소통하기 위해 보편적인 가치관이 담긴 이야기, 즉 고전과 손잡고 판을 꾸몄습니다. 염상섭의 3대는 우리나라의 대표 소설로 1920년대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지만 작품이 던지는 세대의 갈등, 이념의 갈등, 이권에 대한 갈등에 대한 질문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염상섭의 3대를 탈춤의 거뜬함으로 축약하고 양식화하여 탈춤이 과거의 유산만이 아닌 동시대 공연 예술로서 그 가치가 있음을 확인하고 극장이라는 공간에서 생기는 다양한 미학의 가능성을 발견하며 여러 장르의 작업자와 협업함으로써 기존의 탈춤에서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감각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등장인물 소개. 할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3대가 나옵니다. 총 4명의 무용수가 실연을 하며 한 명이 3대를 제외한 나머지 역을 소화합니다. 조의관 1대. 벼슬을 사서 의관이 됩니다. 조의관은 미색의 상의와 황토색 하의로 된 민복을 입고 있습니다. 조의관이 쓴 탈은 짙은 노란색에 주름이 자글자글하며 이는 몇 개가 빠져 있고 코와 턱에는 흰 수염이 나 있습니다. 조상훈 2대. 조의관의 아들입니다. 조상우는 검은색 중절모에 무릎까지 오는 보라색 양장 코트를 입고 있습니다. 조상훈이 쓴 탈은 파란색 얼굴에 한쪽 눈이 살짝 감겨 있으며 검은 콧수염이 나 있습니다. 조덕희 3대. 조상훈의 아들이자 조의관의 손자입니다. 조덕기는 짙은 초록색 교복을 입고 있습니다. 조덕기가 쓴 탈은 웃고 있는 얼굴에 머리는 중간 가르마를 타고 있고 귀가 드러나 있습니다. 벼슬파리. 나무 상자에 앉아 벼슬을 팝니다. 벼슬파리는 국인 한지 재질의 미색 두루마기를 입고 있고 머리에는 작은 관모를 쓰고 있습니다. 벼슬파리의 탈은 붉은색으로 왼쪽 입꼬리가 올라가 있으며 턱에는 수염이 길게 나 있습니다. 홍경애. 조덕기의 소학 시절 친구로 조상훈에게 놀아나 아이를 낳습니다. 홍경애는 꽃이 달린 서양식 모자를 쓰고 있고 발목까지 내려오는 회색 원피스를 입고 있습니다. 홍경애가 쓴 탈은 미색이 도는 바탕에 눈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고 작은 입술에 빨간 립스틱이 발려 있습니다. 필순. 무산 계급의 여인으로 조덕기에게 배려의 대상 취급을 받습니다. 필순은 밝은 회색의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습니다. 필순이 쓴 탈은 하얀색 얼굴에 검은색 눈썹이 단아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경찰. 조상훈을 검거하고 조덕기 앞에서 망신을 줍니다. 연파란색 제복 차림으로 경찰 모자를 쓰고 있으며 곤봉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쓴 탈은 옷과 같은 색의 얼굴에 눈이 축 처져 있습니다. 무대 설명. 무대는 원형으로 되어 있고 바닥이 달 표면처럼 그려져 있습니다. 무대 왼쪽 뒤편 천장에는 동그란 거울이 비스듬하게 매달려 있어서 무대 바닥이 비춰져 달처럼 보입니다. 무대 오른쪽 뒤편에는 가지만 앙상한 나무 두 그루가 놓여 있습니다. 무대 뒤편에 연주자와 소리꾼이 자리하나 공연 중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소품 설명. 허리 높이의 정사각형 나무 상자가 나옵니다. 나무 상자에는 새끼줄이 칭칭 감겨 있고 새끼줄에는 빨간 천 조각들이 길게 묶여 있습니다. 감상 팁. 안일이. 판소리에서 창을 하는 중간중간에 가락을 붙이지 않고 이야기하듯 엮어나가는 사설을 말합니다. 구음. 거문고, 가야금, 피리, 대금 따위의 악기에서 울려나오는 특징적인 음들을 개명창처럼 입으로 흉내내어 읽는 소리를 말합니다. 현악기는 덩둥둥 당동딩으로, 관악기는 러루르 라로리로 흉내내어 있습니다. 추임새.
판소리에서 장단을 짚는 고수가 창의 사이사이에 흥을 돋구기 위하여 삽입하는 소리로 조치, 얼씨구, 흥 따위를 말합니다. 발림. 판소리에서 소리의 극적인 전개를 돕기 위하여 몸짓이나 손짓으로 하는 동작을 말합니다. 천하제일 탈공작소 로고. 빨간 글씨로 제목이 뜬다. 숨길 수 없는 얼굴. 3대 판. 을사조야. 제1장 앉고 싶은 자리. 나라가 팔리고 세상이 바뀐다고 모두가 호들갑에 난리천지. 하지만 혼란할 때가 기회. 무대가 푸른 빛으로 어스름해진다. 바라보세 바라보세 벼슬자리를 바라보세. 무대 왼쪽에서 벼슬파리가 나와 어깨춤을 추며 무대 가장자리를 따라 걷는다. 무대 왼쪽 뒤편 천장에 동그란 거울이 달처럼 떠 있고 오른쪽 뒤편에는 허리 높이의 나무 상자가 새끼줄에 감긴 채 놓여 있다. 벼슬파리가 두 팔을 덩실대며 무대 중앙으로 걸음을 옮긴다. 벼슬파리는 다리를 넓게 벌린 채 오른손은 앞으로 하고 왼손은 뒤로 해서 몸을 들썩거린다. 벼슬파리가 왼발로 깽깽이를 뛰면서 오른손 검지로 위아래를 찌른 후 왼손 검지로 위아래를 찌른다. 그런 뒤 몸을 좌우로 덩실댄다. 벼슬파리는 한 발로 계속 폴짝이면서 동작을 반복한다. 덩실대던 벼슬파리가 제자리에서 한 바퀴를 돈다. 벼슬파리는 무대 앞으로 걸어 나오면서 두 팔을 벌렸다가 오므린 후 번갈아 들었다 내리기를 계속한다. 벼슬자리 살라우. 벼슬파리가 뒷짐을 진 채 고개를 좌우로 까닥이다가 무대 오른쪽으로 간다. 벼슬자리 안 살라우. 고개를 갸웃한다. 에이 참. 무대 오른쪽 뒤편 나무 뒤에서 한 노인이 보고 있다. 바라보세 바라보세 벼슬자리를 바라보세. 벼슬파리가 상자에 올라앉는다. 나무 뒤에서 노인이 슬금슬금 나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무대 왼쪽으로 걸음을 옮긴다. 벼슬파리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웃는다. 노인은 벼슬파리에게 고개 숙여 인사를 한 뒤 두 손을 머리 위로 해서 산 모양을 만든다. 노인이 돌아서서 손을 뒤로 내밀자 벼슬파리가 돈을 받는 것처럼 손바닥을 맞부딪히고는 상자에서 내려선다. 벼슬파리가 관모를 벗어들고 보란듯이 덩실대니 노인이 벼슬파리에게 냉큼 다가간다. 벼슬파리가 관모를 노인에게 씌워준다. 노인과 벼슬파리는 두 팔을 벌렸다가 오므리면서 신이 난 듯 좌우로 왔다 갔다 한다. 벼슬파리가 상자 위에 다시 올라앉는다. 노인은 관모를 쓴 채 두 손으로 산 모양을 만들다가 입고 있는 옷이 부끄러운지 두 손으로 몸을 감싼다. 노인이 벼슬파리에게 다가가 두루마기를 훑는 신용을 해보인다. 노인이 손을 뒤로 내밀자 벼슬파리가 돈을 받는 동작을 하고는 다시 상자에서 내려선다. 벼슬파리는 옷고름을 풀고 노인은 주위를 살핀다. 벼슬파리가 두루마기를 벗어서 흔들어 보인다. 노인이 소처럼 냉큼 달려들어 보지만 벼슬파리는 두루마기를 휘날리며 옆으로 피한다. 노인이 안달복달해한다. 노인이 벼슬파리가 들고 있는 두루마기에 팔을 넣자 벼슬파리가 두루마기를 입혀주고 옷고름을 매준다. 노인이 옷을 보며 감탄한다. 노인이 널따란 소매자락을 펄럭이며 두 팔을 번갈아 크게 휘두른다.
뒤에서 벼슬파리가 동작을 따라하다가 상자 위에 올라앉는다. 노인은 뒷짐을 진 채 발을 차올린 뒤 몸을 좌우로 비틀면서 벼슬파리에게 다가간다. 벼슬파리가 노인을 훑어보더니 돈을 달라는 듯 손을 내민다. 노인이 신발을 가리키자 벼슬파리가 어서 달라고 손짓한다. 노인은 팔을 크게 휘둘러 손을 내려친다. 벼슬파리가 상자에서 내려와 신발 한 짝을 벗고는 노인에게 신겨준다. 노인은 신이 나서 덩실대다가 반대쪽 발을 벼슬파리에게 내민다. 벼슬파리가 남은 신을 벗어 발에 신겨주자 노인이 벼슬파리를 발로 확 밀어버린다. 노인은 벼슬을 사 조위관이 된다. 조위관은 개구리가 헤엄을 치듯 두 팔을 벌리며 제자리에서 크게 걷다가 어깨춤을 덩실덩실 춘다. 벼슬파리도 따라추더니 상자에 올라앉는다. 조위관이 두 팔을 벌렸다가 오므리기를 반복하다가 무대 왼쪽을 올려다본다. 이내 뒷걸음을 치고는 두 팔을 오른쪽으로 치켜들면서 어깨를 들썩인다. 조위관이 방향을 바꿔서 어깨를 들썩이다가 두 팔을 벌리자 벼슬파리가 조위관을 향해 손을 뻗어 허공에 대고 휘젓는다. 조위관은 두 팔을 비스듬히 기울인 채 제자리에서 한 바퀴를 돈다. 두 팔을 내렸다가 다시 벌리더니 반대쪽으로도 돈다. 벼슬파리가 지켜보고 있다. 조위관이 벼슬파리를 돌아봤다가 고개를 바로 한다. 조명불빛이 노랗게 바뀌고 조위관이 벼슬파리 쪽으로 가까이 다가서며 힘주어 잡아당기는 동작을 한다. 조위관이 주먹을 뻗자 벼슬파리가 상자 아래로 떨어진다. 조위관은 상자를 끌어안더니 무대 중앙으로 옮겨놓는다. 벼슬파리는 빙글빙글 돌면서 무대 오른쪽으로 나간다. 조위관이 상자 위로 엉덩이를 들이밀며 올라앉는다. 그러고는 팔다리를 쫙 뻗은 채 전율을 느끼듯 바들바들 떤다. 조위관이 두루마기를 쓸어 만지는데 무대 오른쪽에서 벼슬파리가 양손에 족보를 들고 빙글빙글 돌면서 나온다. 벼슬파리가 족보를 이리저리 들어보이자 조위관이 상자에서 내려선다. 조위관이 손을 뻗어 족보를 뺏으려 하자 벼슬파리가 피한다. 벼슬파리가 뒷걸음을 치며 몇 걸음 물러나자 조위관이 족보를 잡으러 폴짝 뛰며 뒤쫓는다. 벼슬파리는 족보로 조위관을 꿰어내며 무대 왼쪽으로 나간다. 조위관은 폴짝 뛰면서 뒤따라 나간다. 무대가 점점 어두워지고 나무 상자 위로 노란 빛이 내리비친다. 무대가 서서히 밝아진다. 무대 오른쪽에 교복 차림의 조덕기가 서 있다. 조덕기가 한 손을 가슴에 얹더니 고개를 옆으로 휙 꺾고는 발을 내디디면서 팔을 힘주어 들어올린다. 조덕기는 장단에 맞춰 걸음을 떼면서 상자 뒤를 지나간다. 상자 왼편에 멈춰서서 다리를 벌린 채 두 팔을 들고는 음악에 맞춰 몸을 들썩인다. 조덕기는 상자를 슬쩍 본 뒤 제자리에서 한 바퀴를 돌며 상자 가까이로 다가간다. 조덕기가 상자에 두 손을 올리는가 싶더니 돌아서서 한 손을 뒤로해 상자를 짚는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던 조덕기는 빙글빙글 돌며 상자 주위를 맴돈다. 조덕기가 상자에 두 손을 올리고 쓰다듬다가 주변을 살핀다. 그러고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똑바로 선다. 상자를 뚫어주게 응시하던 조덕기가 두 팔을 번갈아 휘저으면서 천천히 뒷걸음을 치다가 음악과 함께 동작을 멈춘다. 조덕기의 모습이 뒤편 거울에 비치고 있다. 조덕기가 두 팔을 든 채 상자를 향해 바로 선다.
조덕기가 제자리에서 빙글 돌고는 상자로 다가가 두 손을 올린다. 그러고는 주위를 살피다가 상자 주위를 돈다. 조덕기가 두 팔을 번갈아 휘저으면서 천천히 뒷걸음을 친다. 조덕기는 장단에 맞춰 어깨춤을 추며 제자리에서 돌다가 두 팔을 벌린 채 한쪽 다리를 상자에 턱하니 올린다. 한 손을 높이 들어 무릎에 얹고 다른 손도 포갠다. 다시 두 팔을 벌리더니 상자 위로 천천히 올라간다. 조덕기가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서서히 몸을 일으켜 객석을 향해 바로 선다. 무대 왼쪽에서 양장 차림의 조상훈이 나오자 조덕기가 당황해하며 상자에서 내려온다. 조상훈은 젠걸음으로 앞뒤 좌우로 움직이다가 상자 쪽으로 다가간다. 조덕기는 아버지를 피해 무대 오른쪽으로 간다. 조상훈이 상자를 유심히 살펴보는가 싶더니 두 팔을 옆으로 들었다가 내리면서 무대 왼쪽으로 이동한다. 조상훈은 팔을 너울대면서 뒤로 물러났다가 무대 앞으로 나와 제자리에서 한 바퀴를 돈다. 조덕기는 두 팔을 들고 좌우로 움직이다가 똑바로 선다. 조상훈이 뒷짐을 진 채 옆으로 한 발씩 걸음을 옮겨 상자 앞으로 간다. 상자를 바라보고 서서는 좌우로 번갈아 몸을 돌려 객석을 돌아본 뒤 고개를 바로 한다. 조상훈이 상자를 보고 뒤로 물러났다가 손을 앞으로 내민 채 상자 쪽으로 다가갈 듯 말 듯하며 주위를 맴돈다. 조덕기는 한쪽에 비켜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조상훈은 두 팔을 벌린 채 상자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주위를 빙글빙글 돌다가 상자 뒤로 다가선다. 그러고는 상자에 두 손을 올리고 주위를 둘러본다. 조상훈이 상자 위에 한쪽 발을 올리고 두리번거리다가 아들을 보고 놀라 구두끈을 묶는 척을 한다. 주위를 둘러보던 조상훈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상자 위에 올라간다. 조상훈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바로 선다. 조덕기가 두 팔을 벌린 채 그 모습을 주시하고 있는데 뒤에서 조의관이 뒷짐을 진 채 나온다. 조상훈은 당황해 상자에서 얼른 내려와 상자 왼쪽에 서고 조덕기는 뒤로 물러나 상자 오른쪽에 똑바로 선다. 조의관이 뒤뚱뒤뚱 걸어와 두 팔을 벌린 채 어깨춤을 춘다. 조의관은 기를 모으듯 두 손을 들었다가 내리더니 덩실대면서 상자 쪽으로 다가간다. 그러고는 상자 위에 한쪽 발을 턱하니 올리고 흥에 겨워 몸을 흔든다. 조의관이 발을 내리고 아들과 손자를 향해 손짓하자 두 사람이 덩실대다 멈춘다. 조의관이 상자에 앉아 팔다리를 흔든다. 그러고는 고개를 돌려 아들과 손자를 보다가 상자에서 내려온다. 조의관이 휘청휘청 걷다가 두 팔을 든 채 동작을 멈춘다. 조의관은 바들바들 떨고 있고 조상훈과 조덕기도 동작을 멈춘 채 떨고 있다. 조의관이 박수를 친 뒤 무대를 돌자 조상훈과 조덕기도 따라 돈다. 세 사람은 상자를 가운데 두고 일정 거리를 둔 채 돌다가 멈춰선다. 그러고는 같은 동작으로 덩실대면서 춤을 추더니 상자 가까이로 다가간다. 조덕기와 조상훈이 상자의 엉덩이를 들이밀고는 은근슬쩍 앉으려 한다. 조의관의 불호령에 조덕기와 조상훈이 얼른 상자에서 떨어진다. 조덕기와 조상훈은 멀찍이 떨어져서 덩실대고 조의관은 엉덩이를 들이밀고 상자에 올라앉는다. 무대 왼쪽에는 조덕기가, 무대 오른쪽에는 조상훈이 서 있다가 조의관의 앞으로 다가간다. 조덕기와 조상훈이 서로 머리를 맞대자 조의관이 또 불호령을 내린다. 조덕기와 조상훈이 상자에서 멀어졌다가 가까이 다가가서는 양쪽에서 상자를 잡고 무대 왼쪽으로 옮기기 시작한다. 그 모습에서 무대가 점점 어두워진다. 제2장 돈이라면
무대 중앙에 주황색 조명이 희미하게 켜지고 사람 그림자가 나타난다. 조상훈. 조상훈이 우뚝 서서는 두 팔을 높이 들었다가 내린다. 2년 동안 미국을 다녀온 사람. 그리고 도도한 웅변으로 설교하는 깨끗한 신사. 40이 아직 차지 못한 한창 때의 장년이요 호남자다. 게다가 뒤에는 재산이 있으니 교회 안의 인기는 이 한 사람의 독차지였다. 20전후에 젊은 여자의 추앙이 일신에 모이는 것도 사실이었다. 자선심 많고 돈 많고 죽으면 목사보다 천당에 먼저 갈 사람이라고 지목받는 조상훈. 조상훈이 두 손을 모은다. 자매님, 다른 조상훈이 두 손을 높이 들었다가 내리고는 무대 뒤쪽으로 몸을 돌린다. 그런 뒤 두 손을 맞잡은 채 객석을 향해 돌아선다. 조상훈은 부인들에게 한층 더 친절했고 은근했다. 그렇다고 결단코 자기 욕심에 그랬다고 한다면 조상훈의 명예와 인격에 크나큰 모욕이다. 적어도 모든 사람이 그렇게 보지는 않았고 또 조상훈 자신도 그렇게 생각해 본 일은 없었다. 그러나 급히 죄어치지 않는 느린 말투로 은근하게 베푸는 호의, 배려, 동정 등이 모두 자신의 권위를 이용한 은근한 관심 끌기였으니 조상훈이 뒷짐을 진 채 무대 뒤편을 보고 서 있다가 몸을 돌리며 두 손을 마주 잡는다. 자매님, 기도하세요. 조상훈이 고개를 갸웃한다. 왜 그래? 오늘 무슨 일 있어? 집으로 바로 갈 텐가?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조상훈의 숨길 수 없는 욕정이 꿈틀대니 조상훈은 뒤돌아선 채 장단에 맞춰 어깨춤을 덩실덩실 춘다. 분홍빛 조명이 무대를 밝히고 있다. 조상훈이 다리를 벌린 채 객석을 향해 돌아서는데 사타구니 사이에서 분홍색 코리병이 달랑거린다. 과시를 하듯 몸을 좌우로 뻗던 조상훈은 허리를 튕기고 뒤돌아선다. 조상훈은 자신의 성기를 달랑대며 앞서 한 동작을 반복한다. 그러다가 의기양양하게 무대 오른쪽으로 걸음을 뗀다. 하지만 조금씩 조상훈의 실체가 드러난다. 알수 조상훈이 덩실댄다. 절수. 조상훈은 어깨춤을 추면서 무대 왼쪽에 놓여있는 상자 옆으로 가서 선다. 엉덩이를 좌우로 실룩이던 조상훈이 몸을 흐느적거리면서 걸음을 옮기다가 홀짝 뛰며 무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조상훈이 무대 가장자리를 따라 뛰어다니며 무대 뒤편으로 간다. 조상훈은 상자 오른편에 서서 다리를 넓게 벌린 채 자신의 성기를 달랑거리며 어깨춤을 덩실덩실 춘다. 무대 앞으로 걸어 나오던 조상훈이 뒤돌아서서 어깨를 들썩인다. 조상훈은 양장코트 단추를 풀어헤치더니 허리를 거칠게 튕겨댄다. 조상훈의 성기가 사정없이 흔들거린다.
조상훈이 제자리에서 어깨춤을 추면서 한 바퀴를 돌고는 뒷걸음을 치며 자신의 성기를 한껏 과시한다.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 나오던 조상훈이 바닥에 쪼그리고 앉은 채 박수를 치면서 한 바퀴를 돈다. 그런 뒤 자리에서 일어나 어깨춤을 덩실덩실 춘다. 조상훈이 무대 오른쪽으로 이동해 가장자리를 따라 돈다. 상자 쪽으로 가서 흥에 겨워 몸을 이리저리 흔드는데 무대 오른쪽에서 조위관이 뒷짐을 진 채 나온다. 조상훈이 움찔하고는 자신의 성기를 감춘다. 조위관이 꾸짖는다. 조상훈은 부끄러워하며 무대 왼쪽으로 도망치고 조위관은 팔을 내저으며 아들을 멀리 보낸다. 조위관은 아들을 돌아보고 한숨을 내쉰다. 조위관이 고개를 절레절레 내젓더니 팔을 번갈아 쓸어내리며 옷매무새를 가다듬는다. 조상훈은 상자 뒤편에 뒤돌아 서 있다. 조위관이 두 손을 모아 술잔을 받쳐드는 신용을 한다. 그러고는 팔을 앞으로 쭉 뻗고 온몸을 떨면서 천천히 술잔을 돌린다. 조위관은 술잔을 두 바퀴 돌린 뒤 허공에 올려놓는 동작을 한다. 조상훈은 뒤에서 아버지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무대 앞으로 저벅저벅 걸어나와 간격을 두고 옆에 나란히 선다. 조위관이 떨리는 몸으로 두 팔을 옆으로 천천히 들어올리고는 절을 한다. 조상훈은 아버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가로젓는다. 조위관은 철퍼덕 엎드려 절을 한 후 고개를 숙인다. 조상훈은 뒷짐을 진 채 서 있다. 조위관은 손을 무릎에 짚고 힘겹게 일어선 뒤 부들부들 떨리는 몸으로 다시 두 팔을 들어올린다. 조상우는 아버지가 마땅치 않다. 망령이 나서 그러든 옛날 시절만 생각하고 그러든 이 정신없는 시국에 무슨 정성이 뻗쳤다고 벼랑간 십몇 대존이 조상의 산소 치레를 하고 있단 말인가. 조상훈은 두 손을 맞잡고 기도를 하듯 고개를 숙였다가 든다. 조위관이 일어난다. 너 왜 왔니? 오늘 예배당 가는 날 아니냐? 무엇이 어쩌고 어째? 조상을 꾸어와? 꾸어온 조상은 자기 자손만 돌봐. 으이구, 그게 떠들고 다닐 일이냐? 배우지 못한 자식.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에 굳이 돈 쓰신다고만 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첫째, 공연히 일을 만드는 사람들이 문제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뭐가 공연한 일이야? 족보 한 줄에 500원이면 되는 것을 그걸 뭐 한다고 남의 말에 휩쓸려서 돈을 3-4천 원이나 더 들이셨습니까? 3-4천 원은 누가 3-4천 원을 썼다니? 얼마를 쓰셨던지요? 요즘 같은 세상에 돈 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서관 사업이라든가 학교 발전 사업이라든가. 듣기 싫어, 썩다가. 조위관은 두 팔을 위로 들어 올렸다가 어깨를 들썩인다. 하여간에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그런 돈은 좀 유리한 곳에 쓰시면 좋겠다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쓰는 게 유리하게 쓰는 거냐? 너처럼 제 손으로 가르친 남의 집 딸 자식 유인해서 같이 사는 게 유리하게 쓰는 거냐? 아버지! 조상훈은 머리가 아파오는지 한 손을 관자놀이에 대며 몸을 옆으로 기울인다. 그러다가 몸을 바로 하고 아버지를 쳐다본다. 아버지! 듣기 싫어. 내 재산이야 얼마 있는 게 아니다마는 반은 토끼한테 물려주고 나머지 반은 나 쓰고 싶은 대로 쓰다가
남으면 공평하게 나눠주다 갈 것이야. 너는 이제 남된 셈만 쳐라. 조위관이 고개를 돌리고 외면하자 조상훈이 관자놀이에 손을 댔다가 주먹을 꽉 움켜쥔다. 아버지! 조위관이 두 주먹을 쥔 채 손목을 교차해 아래로 내렸다가 천천히 올린다. 그러더니 고개를 획 돌려 쏘아본다. 조상훈은 주눅든 몸짓으로 아버지를 따라한다. 조위관이 오른쪽 손을 들어올려 허공에 원을 그리듯 돌린 뒤 반대쪽도 돌린다. 뒤에서 조상훈이 그대로 따라한다. 조위관이 두 손을 모은 채 앞으로 내밀었다가 접기를 반복한다. 조상훈이 옆에 바짝 붙어 어설프게 따라하자 조위관이 아들을 확 밀어낸다. 조위관은 두 팔을 높이 든 채 바들바들 떨다가 절을 하듯 상체를 숙이고 조상훈은 두 손을 모아 기도를 한다. 조위관이 획 돌아보자 조상훈이 맞잡고 있던 손을 떼고 절을 하듯 몸을 낮춘다. 조위관은 바닥에 엎드려 절을 하고 조상훈은 무릎을 꿇은 채 기도를 한다. 조위관이 또 휙 돌아보자 조상훈이 맞잡고 있던 손을 뗀다. 조위관은 엎드려 절을 하고 조상훈은 다시 두 손을 잡고 기도를 한다. 주여! 무대가 점점 어두워진다. 제3장 조덕기의 생각. 무대가 어슴푸레하게 밝아진다. 무대 왼쪽 뒤편에 나무 상자가 놓여 있고 그 옆에 회색 원피스 차림의 홍경애가 서 있다. 경애가 꽃이 달린 종 모양의 모자를 쓴 채 사뿐사뿐 걸음을 내디딘다. 홍경애, 애국지사의 딸. 그의 아버지가 3.1운동 때 감옥에 드나들다가 병이 들어 비참히 죽은 것을 잘 아는 사람이 없다. 조덕기와는 소학 시절 크리스마스 축하 연극을 같이 만들던 단짝. 나무 뒤에서 조덕기가 경애를 지켜보고 있다. 10살 먹은 덕기, 12살 먹은 경애. 덕기는 아직 어렸으니까 어리둥절하게 지낸 일도 많지만 12살이나 된 경애는 덕기를 어린 우정으로 퍽 귀여워하였다. 학교에서 파에서 몰려 나오게 되면 경애는 그 중에서도 함께 걸어 남대문 밑까지 와서는 덕기에게 인사를 하고 덕기도 잘 가거라! 조덕기가 손을 흔든다. 학교에 모였던 날 점심시간에 경애가 문 밖에 끌고 나가 모찌떡을 사서 저도 먹고 덕기에게도 한턱 내던 기억이 똑똑하다. 그러던 경애가 지금 덕기 앞에서 덕기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다. 경애가 왼손으로 치맛자락을 잡고 있다가 팔을 너울댄다. 무대 오른쪽에 있는 나무 뒤에서 조덕기가 경애를 바라보며 두 팔을 들고서 어깨를 들썩거린다. 경애가 단아한 몸짓으로 춤을 추고 있는데 조덕기가 나무 뒤에서 슬그머니 나온다. 조덕기는 경애의 뒷모습을 응시하며 몸을 가볍게 들썩이다가 두 팔을 들어올리고 어깨춤을 춘다. 두 팔을 너울대는 경애를 따라 조덕기도 덩실댄다. 경애가 사뿐사뿐 걸음을 떼자 조덕기가 다시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경애를 지켜본다. 경애는 무대 한가운데에 서서 두 팔을 벌린 채 살랑살랑 춤을 추고 있다. 경애가 제자리에서 빙그르르 돌고는 무릎을 살짝 굽힌 채 두 팔을 너울거린다.
조덕기가 고개를 쭉 빼고 경애를 바라본다. 이때 무대 왼쪽에서 조상훈이 나오자 조덕기가 얼른 나무 뒤로 몸을 숨긴다. 조상훈이 뒷짐을 지고 서서 춤을 추는 경애의 모습을 주시하다가 양팔을 든 채 어깨를 들썩이면서 경애의 곁으로 다가오기 시작한다. 조덕기는 나무 뒤에 숨어서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경애가 객석 쪽을 응시하며 두 팔을 들었다가 내린다. 조상훈은 무대 오른쪽에서 빙글빙글 맴돌며 춤을 추다가 이내 객석을 향해 뒷짐을 지고 선다. 경애와 조상훈이 서 있는 무대 위로 분홍빛 조명이 비쳐든다. 조상훈이 옆에 서 있는 경애를 흘낏 돌아보고는 어깨를 으쓱한다. 조상훈은 경애의 곁으로 성큼 다가서서 경애의 왼쪽 어깨에 손을 올린다. 경애가 조상훈을 슬며시 돌아본다. 조상훈은 손을 거둔 뒤 두 팔과 다리를 번갈아 들면서 멀찍이 떨어진 곳으로 가서 뒷짐을 진다. 조덕기가 자리를 뜨려다 말고 경애와 아버지를 획 돌아본다. 조상훈이 경애를 힐끔 쳐다보고는 어깨를 으쓱한다. 그러더니 경애의 뒤편으로 다가와 쪼그리고 앉은 채 경애의 다리를 쓱 어루만진다. 조상훈이 이내 몸을 일으키고는 두 팔과 다리를 번갈아 들면서 자리를 뜬다. 경애는 두 손을 앞으로 모아진 채 몸을 움츠리고 서 있다. 조덕기가 나뭇가지를 꽉 움켜잡고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조상훈이 무릎을 굽혔다가 펴기를 반복하면서 경애의 곁으로 다가온다. 조상훈은 경애의 주위를 맴돌다가 경애의 뒤로 다가서서 양 어깨를 감싸잡는다. 조덕기가 나무 밖으로 나올 듯 말 듯 몸을 움직이더니 꼭 붙어있는 두 사람을 향해 손을 뻗는다. 경애가 조상훈에게서 빠져나온다. 경애가 허리를 푹 숙인 채 복부를 부여잡고 비틀거린다. 조상훈은 뒷짐을 지고 서서 그 모습을 쳐다보고만 있다. 힘겹게 걸음을 옮기던 경애가 바닥에 주저앉는다. 경애는 두 다리를 허공에 들어올린 채 괴로워하며 몸부림을 친다. 조상훈은 그런 경애를 외면하고 조덕기는 먼 발치에서 경애를 지켜보다가 어쩔 줄 몰라 하며 쪼그려 앉는다. 경애의 원피스 아래에서 아기 모양의 수건이 나오자 조상훈이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경악한다. 조덕기는 뒷걸음질을 쳐 나무 뒤로 가서 숨는다. 경애가 아기 모양의 수건을 바닥에 둔 채 가까스로 자리에서 일어나 매무새를 가다듬는다. 조상훈이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난감해하다가 주위를 의식하며 수건 쪽으로 걸음을 옮긴다. 조상훈은 바닥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아기 모양의 수건을 조심스럽게 안아든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던 조상훈이 뒤편에 서 있는 경애에게 다가가 아기 모양의 수건을 내민다. 경애가 획 돌아서서 자리를 뜨자 조상훈이 경애가 간 쪽을 쳐다본다. 조상훈은 연신 주위를 살피며 다시 경애의 곁으로 다가와 아기 모양의 수건을 내민다. 경애는 마지못해 수건을 받아들고 얼굴 부분을 가만히 들여다본다. 조상훈이 양팔과 다리를 번갈아 올리며 무대 왼쪽으로 오더니 두 손을 맞잡고서 굽실거린다. 경애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아기 모양의 수건을 안아든 채 조상훈의 곁으로 다가온다. 경애가 아기 모양의 수건을 건네주려는 순간 조상훈이 빙그르르 돌면서 자리를 피한다. 경애는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껴 온다. 조상훈이 이번에는 무대 오른쪽으로 가서 두 손을 맞잡은 채 굽실거린다. 경애가 다시 조상훈의 곁으로 다가와 수건을 건네주려는데 조상훈이 잽싸게 몸을 피한 뒤 무대 왼쪽으로 이동한다. 나무 뒤에서 조덕기가 아버지와 경애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경애가 아기 모양의 수건을 안아든 채
굽실거리고 있는 조상훈에게 다가선다. 조상훈이 다시 자리를 피하자 경혜가 끈질기게 따라붙는다. 조상훈은 그런 경혜를 향해 위협적으로 주먹을 들어 보이며 겁을 준다. 조상훈이 코트 안주머니에 손을 집어넣더니 돈다발을 꺼내 경혜에게 내민다. 경혜가 고개를 획 돌리고 외면하자 조상훈이 돈다발로 경혜의 어깨를 툭툭 두드린다. 조덕기가 나무 뒤에서 나와 두 사람을 물끄러미 보고 있다. 조상훈이 돈다발을 바닥에 툭 내던지고 돌아서자 조덕기가 얼른 나무 뒤로 가서 숨는다. 조상훈은 상자를 지나쳐 무대 왼쪽으로 퇴장한다. 무대를 비추던 분홍빛 조명이 보랏빛으로 변한다. 경혜가 아기 모양의 수건을 품에 안고서 비틀거리고 있다. 휘청거리던 경혜가 조상훈이 던져주고 간 돈다발 앞에 풀썩 주저앉는다. 조덕기가 그 모습을 보고는 나무 뒤에서 나와 경혜 쪽으로 다가온다. 경혜는 조덕기를 보지 못한 채 손으로 바닥을 짚고서 흐느껴 울고 있다. 조덕기가 경혜를 향해 손을 쭉 뻗고서 한 발 한 발 다가선다. 경혜가 잠시 망설이는가 싶더니 바닥을 짚고 있던 손을 슬금슬금 돈다발 쪽으로 움직인다. 조덕기는 발소리를 죽인 채 경혜의 뒤로 조심스럽게 다가간다. 경혜가 돈다발을 덥석 움켜쥐고는 자신의 앞으로 끌어당긴다. 그런 뒤 아기 모양의 수건을 품에 안은 채 힘겹게 몸을 일으킨다. 천천히 고개를 들던 경혜가 조덕기를 획 돌아보자 조덕기가 화들짝 놀라 나무가 있는 쪽으로 시선을 돌린다. 경혜는 비틀비틀 걸음을 옮겨 무대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조덕기는 우두커니 선 채로 경혜를 지켜본다. 경혜가 조덕기를 흘기 쳐다본 뒤 아기 모양의 수건을 데리고 무대 오른쪽으로 퇴장한다. 조덕기가 무대 위에 홀로 남아 멀거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다. 조덕기는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두 팔을 허공에 내저으며 제자리에서 빙글 돈다. 경혜가 간 쪽을 바라보던 조덕기가 왼쪽 손을 가슴께에 가져다 대고는 경혜가 간 곳을 향해 내뻗는다. 조덕기는 쪼그려 앉았다가 일어나더니 오른손으로 옷깃을 움켜잡고서 머리를 옆으로 휙 턴다. 그러고는 왼쪽 다리를 들어 올렸다가 내린 뒤 터벅터벅 걸음을 내디딘다. 조덕기가 오른손을 머리 위로 치켜든 채 왼손으로 오른쪽 팔뚝을 붙잡는다. 오른손가락을 꿈틀거리던 조덕기가 두 팔을 내리고는 비장하게 무대 왼쪽으로 이동한다. 조덕기가 몇 걸음 가다 말고 멈춰서서 왼손을 머리 위로 치켜드는데 무대 왼쪽에서 조상훈이 등장한다. 조상훈이 조덕기 앞으로 다가와 조덕기와 마주보고 선다. 조덕기는 아버지를 따라 고개를 옆으로 삐딱하게 기울이기도 하고 객석 쪽을 돌아보기도 한다. 조상훈이 왼쪽으로 한 발짝 움직이자 조덕기가 따라가서 앞을 막아선다. 조상훈이 이번엔 오른쪽으로 한 발짝 움직이자 조덕기가 또 따라가서 앞을 막아선다. 조덕기가 두 팔을 벌린 채 아버지를 가로막고 있는데 조상훈이 조덕기를 지나쳐 가버린다. 조덕기는 두 팔을 축 늘어뜨리고 객석 쪽으로 돌아선다. 조덕기가 양 주먹을 꽉 쥐었다가 펴고는 무대 한가운데에 서 있는 아버지의 앞으로 다가선다. 조덕기는 아버지를 추궁하듯이 발을 구르다가 얼굴을 바짝 들이댄다. 조상훈이 조덕기를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돌아서자 조덕기가 아버지 앞으로 가서 등을 보이고 선다. 조상훈은 못마땅한 듯 고개를 까딱이고 조덕기는 옷깃을 잡아당기며 머리를 옆으로 휙 턴다. 조덕기가 자리를 뜨려는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는 빙그르르 돌아 아버지의 앞을 가로막고 선다. 조상훈은 요리조리 몸을 피하고 조덕기는 아버지를 쫓아간다. 조상훈과 조덕기가 마주서서 서로의 양팔을 붙잡은 채 힘겨루기를 한다.
조덕기가 아버지의 손을 확 뿌리쳐내고는 두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렸다가 옆으로 천천히 내린다. 조상훈도 두 팔을 들어 올렸다가 옆으로 내린다. 두 사람이 같은 쪽 팔다리를 들었다가 내리며 어깨를 들썩인다. 조상훈은 무대 왼쪽으로 이동하고 조덕기는 무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어깨춤을 추던 두 사람이 다시 무대 한가운데로 모여선다. 조덕기가 두 팔을 벌린 채 한쪽 손으로 아버지를 가리켜 보이자 조상훈이 어깨를 으쓱한다. 두 사람은 무대를 거닐다가 양팔을 앞뒤로 내뻗으며 서로를 향해 다가선다. 그러고는 서로를 마주보며 고개를 옆으로 턴다. 조상훈이 조덕기의 어깨를 잡고 밀쳐내자 조덕기가 아버지의 뒤편으로 와서 팔을 툭툭 털어낸다. 조상훈은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조덕기가 아버지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얼굴을 들이댄다. 조상훈이 다시 조덕기의 팔을 잡고 뒤쪽으로 밀쳐내자 조덕기가 화를 내듯이 발을 구르고 양팔을 허공에 내젓는다. 조덕기는 꿋꿋하게 걸음을 옮겨 아버지의 앞을 또 막아선다. 조상훈은 또다시 조덕기의 팔을 잡아 밀쳐내고 조덕기는 아버지의 손이 닿았던 팔을 확 털어낸다. 조덕기가 뒷걸음으로 아버지의 앞에 다가서더니 양팔을 벌린 채 집요하게 아버지를 쳐다본다. 조상훈은 제자리에서 펄쩍 뛴다. 무대 조명이 붉은 빛으로 변한다. 조상훈과 조덕기가 빙그르르 돌면서 무대를 누비고 다닌다. 조덕기는 무대 왼쪽으로 가고 조상훈은 무대 오른쪽으로 향한다. 두 사람이 왼손은 뒷짐을 지고 오른손은 배에 가져다 댄 채 상체를 이리저리 흔들고는 양팔을 앞뒤로 내뻗으며 서로에게 다가간다. 조덕기가 아버지와 마주서서 양팔을 벌린 채 고개를 갸웃거린다. 조상훈은 양쪽 손을 번갈아 치켜든다. 조상훈과 조덕기가 같은 쪽 팔다리를 들었다가 내리며 서로에게서 멀어진다. 무대 양쪽으로 물러섰던 두 사람이 장단에 맞춰 덩실대며 걸음을 옮긴다. 조상훈과 조덕기가 무대 중앙으로 와서 서로 등을 보이고 서더니 양팔을 사선으로 뻗으며 춤을 춘다. 조덕기가 아버지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가자 조상훈이 뒷걸음을 쳐서 무대 왼쪽으로 물러난다. 무대 끝까지 갔던 조상훈이 양쪽 발을 번갈아 차올리면서 덕기를 무대 중앙으로 내몬다. 두 사람은 신경전을 벌이듯이 두 팔을 휙 돌려 서로에게 내뻗은 채 흔들어댄다. 그러고는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기도 하고 빙글빙글 돌기도 하면서 무대를 돌아다닌다. 조덕기가 두 손을 비비고는 양손으로 아버지의 가슴팍을 번갈아 친다. 조상훈은 조덕기의 손을 거칠게 밀쳐내다가 조덕기의 어깨를 잡고 무대 왼쪽으로 힘껏 떠민다. 조덕기가 아버지의 손을 확 뿌리쳐내자 조상훈이 회전을 하면서 무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그 모습을 쳐다보던 조덕기가 고개를 옆으로 휙 털고는 빙그르르 돌면서 아버지를 쫓아간다. 조상훈은 이내 무대 오른쪽으로 퇴장하고 조덕기도 아버지를 따라 나간다. 무대가 완전히 어두워진다. 제4장 끝까지 움켜진 것. 무대에 노란빛 조명이 켜지고 왼쪽에서 조이관이 나무 상자를 밀며 나온다. 금제안디 양지 쪽 성경 같은 맑은 곳 별나라로 달나라로 학을 타고 가고 싶네. 푸른 하늘 흰 구름 먼 연기처럼 사라지고 나를 짖는 사슴 소리는 이내 마음을 설레이네. 야
조이관이 반대편에서 상자를 잡아 끌어당기다가 다리를 후들거리며 뒤로 물러서서 손뼉을 맞부딪힌다. 살던 집도 다 버리고 일가 친척 뒤에 두고 어이가리던 산호하던 꽃 피는 새동산아 꽃 피는 새동산아 저 꽃 성리방실방실 어여쁘게 웃음 짓고 허남 나비 벌나비는 꽃향기 따라 왕래우네. 힘겹게 상자를 밀던 조이관이 앞으로 고꾸라진다. 몸부림을 치던 조이관은 이내 미동도 하지 않는다. 옛 늙은이 말 들으면 북망산이 뭐다든지 오날 분위기 앞동산이 북망. 무대 왼쪽에서 조상훈이 나온다. 조이관이 죽기 전 재산을 어떻게 분배해 놓았는지 그 내용을 한번 여기 계신 관객 여러분께 소개해 보자. 상훈에게는 200석, 덕기에게는 1,500석. 상훈이 놀란다. 남문박 정미소와 지금의 집은 덕기에게 줄 것이요 북창동 집은 상훈이의 소생이 있다 하니 그 어머니에게 줄 것이다. 재산을 남겨놓음이 오히려 화를 끼치는 일이지만 조이관이 살아있을 때 분배하여 놓은 것이니 누가 임의로 마음대로 하지 못할지니라. 조상훈이 두 손을 앞으로 모아잡고서 천천히 걸음을 옮긴다. 조상훈은 무대 오른쪽을 따라 반원을 돌며 뒤편으로 향한다. 무대 뒤편에는 조이관이 상자를 붙잡은 채 축 늘어져 있다. 제5장 도둑질. 조상훈이 아버지의 옆으로 가서 걸음을 멈춘다. 노란빛 조명이 두 사람의 위로 내리비치고 있다. 조상훈은 아버지를 향해 꾸벅 고개를 숙인다. 그런 다음 무릎을 살짝 구부렸다 펴면서 두 팔을 옆으로 펼쳐 어깨춤을 춘다. 조상훈이 두 팔을 펼친 채 무대 가장자리를 따라 반시계 방향으로 뛰어간다. 그러고는 나무 상자 위에 오른발을 올려놓는다. 무대 조명이 보랏빛으로 변하고 조상훈은 상자 위로 우뚝 올라선다. 조상훈이 아버지를 향해 돌아서서 두 손을 앞으로 모아 잡고는 고개 숙여 묵례를 한다. 조상훈의 어깨가 들썩인다. 조상훈이 고개를 한 바퀴 돌리고는 허리를 숙이며 몸을 움츠린다.
조상훈이 허리를 펴고 두 팔을 들어 올리더니 박자에 맞춰 어깨를 덩실거린다. 조상훈은 두 팔을 들었다 내리기를 반복하며 격정적으로 어깨춤을 추다가 오른팔을 번쩍 치켜 올린다. 이번엔 왼팔을 높이 올리던 조상훈이 두 팔을 흐느적거리며 어깨춤을 이어간다. 조상훈이 상자에서 훌쩍 뛰어내린 뒤 두 팔을 너울거리며 제자리에서 한 바퀴를 빙그르르 돈다. 그러고는 무대 왼쪽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가 박수를 친다. 다시 한번 박수를 치던 조상훈이 어깨춤을 추며 제자리에서 돌기 시작한다. 조상훈은 빠른 속도로 뱅글뱅글 돌다가 쪼그리고 앉는다. 조상훈이 일어나 오른쪽 다리를 살짝 차 올리고는 덩실거리며 무대 오른쪽으로 걸음을 옮긴다. 조상훈은 상자 옆으로 다가선 뒤 한 손으로 상자를 짚는다. 조상훈이 상자를 힘껏 끌어당긴다. 조이가는 상자를 향해 손을 뻗은 채로 쓰러져 있다. 조상훈은 상자를 무대 앞쪽 오른편에 옮겨 놓은 뒤 왼쪽으로 성큼성큼 걸어나간다. 다리를 번갈아 차올리며 어깨춤을 추던 조상훈이 뱅그르르 돌며 상자 쪽으로 돌아온다. 조상훈은 상자 주변을 맴돌며 춤을 춘다. 조상훈이 중절모를 벗어들고 팔을 휘적거리다가 중절모를 상자 위에 내려놓은 뒤 재킷 단추를 푼다. 조상훈 저거 집안 사람들을 심부름 보내고 밤중에 가짜 형사들과 들이닥쳐 큰 금고 속에 있는 조이간의 도장을 집어다가 유서를 위조해 남은 재산을 다 가지려고 했던 것이다. 절도, 인장도용, 문서위조, 사기, 횡령 등 기다란 죄목이 조상훈의 앞에 기다리고 있었다. 제6장 취조. 잡아라 잡아라 도둑놈을 잡아라. 경찰이 조상훈을 응시한다. 경찰은 들고 있던 곤봉을 나무 상자인 금고 위에 내려놓고 맞은편에 있는 조상훈을 쫓는다. 경찰이 무대 가장자리를 따라 조상훈을 뒤쫓는다. 경찰은 무대 중앙에서 조상훈과 등을 맞댄 채 뱅그르르 돌다가 조상훈의 뒤로 몸을 숨긴다. 조상훈이 주위를 경계하며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자 경찰이 왼쪽으로 피한다. 조상훈이 이번엔 왼쪽을 살펴보지만 경찰은 오른쪽으로 몸을 숨긴다. 경찰이 조상훈을 잡으러 손을 뻗는데 조상훈은 이리저리 몸을 움직여 빠져나간다. 조상훈은 바닥을 대구르르 굴러가며 경찰의 소나기에서 빠져나간다. 경찰이 두 팔을 번갈아 내뻗어보지만 조상훈은 손을 뒤로 해 경찰의 손을 내친다. 경찰이 마침내 조상훈의 손을 잡아 힘껏 끌어당긴다. 경찰은 달아나려는 조상훈의 코트자락을 붙잡는다. 조상훈은 폴짝 뛰어오르다가 코트자락을 잡고 있는 경찰을 돌아본다. 조상훈의 손을 잡고 뱅글뱅글 돌던 경찰이 힘에 못 이겨 넘어진다. 경찰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금고를 짚는가 싶더니
조상훈의 손짓에 따라 바닥을 대구르르 구른다. 경찰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위를 두리번거린다. 조상훈이 경찰의 뒤로 와서 목마를 태운다. 경찰은 조상훈의 어깨에 올라탄 채 두 팔을 허우적거리다가 조상훈의 머리를 연신 내려친다. 경찰이 바닥으로 내려서서는 금고 위에 있는 곤봉을 집어든다. 조명이 붉은색으로 바뀌고 경찰은 가볍게 뛰어오르며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조상훈의 주변을 돈다. 경찰이 조상훈의 앞으로 나와서서 곤봉을 이리저리 휘두른다. 경찰은 곤봉을 높이 치켜들기도 하고 머리 위로 돌리기도 한다. 조상훈은 수갑을 찬 듯 두 손목을 교차한 채 힘없이 휘청거리고 있다. 경찰이 곤봉으로 바닥을 치고는 폴짝폴짝 뛰며 한 바퀴를 돈다. 경찰은 두 팔을 크게 휘저기며 춤을 춘다. 경찰이 또다시 한 바퀴를 뱅그르르 돈다. 조상훈은 교차한 손목을 높이 들어 올리며 몸을 일으키는가 싶더니 이내 풀썩 주저앉는다. 경찰이 조상훈을 향해 곤봉을 휘두르자 조상훈이 옆으로 쓰러진다. 경찰이 폴짝 뛰어올라 조상훈의 곁으로 가더니 몸을 낮추고 조상훈을 내려다본다. 경찰이 이번엔 머리맡으로 가서 조상훈의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보자 조상훈이 몸을 움츠린다. 경찰은 가볍게 뛰어올라 조상훈의 곁을 돌면서 조상훈의 상태를 이리저리 살핀다. 경찰이 바짝 몸을 낮추고 조상훈에게 얼굴을 들이밀자 조상훈이 움찔 놀라 몸을 웅크린다. 무대 왼쪽에서 조덕기가 천천히 걸어 나온다. 경찰이 곤봉으로 금고를 짚고는 조상훈을 가리킨다. 그런 다음 조상훈의 중절모를 옆으로 치운 뒤 금고 위에 올라앉는다. 조상훈이 두 손목을 교차한 채 몸을 일으키고 앉는다. 그런 조상훈의 앞으로 조덕기가 다가온다. 조명이 푸른색으로 바뀌고 조덕기가 덩실거리며 춤을 추기 시작한다. 조상훈이 무릎을 꿇은 채 다가와 교차한 손목을 내보이는데 조덕기가 모르는 척 돌아선다. 조덕기는 고개를 살짝 갸웃하더니 두 팔을 활짝 펼치며 아버지에게 얼굴을 들이민다. 조상훈은 맥없이 손을 내리며 고개를 푹 숙인다. 조덕기는 팔다리를 으쓱거리며 금고 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긴다. 고개를 들고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던 조상훈이 다시 무릎으로 슬금슬금 다가가 교차된 손목을 내보인다. 조덕기가 천천히 오른손을 뻗어 아버지의 손을 잡는다. 조덕기는 두 손으로 아버지의 손을 감싸 잡는가 싶더니 이내 아버지의 손을 힘껏 밀어낸다. 조덕기가 손을 털고 팔다리를 으쓱거린 뒤 돌아서서 무대 오른쪽으로 걸어가다가 우뚝 멈춰선다. 고개를 갸웃하던 조덕기가 아버지를 향해 돌아선다. 조상훈이 다시 한번 교차된 손목을 내밀어 보지만 조덕기는 두 손으로 무릎을 내려치며 아버지에게 얼굴을 들이민다. 조덕기가 양쪽 다리를 차올리며 무대 오른쪽으로 퇴장하자 조상훈이 풀썩 쓰러진다. 경찰이 금고에서 내려와 곤봉을 든 채 조상훈에게 다가간다.
경찰이 조상훈의 몸을 훑듯이 손을 움직이자 조상훈이 몸을 잔뜩 웅크린다. 무대가 점점 어두워지고 경찰은 조상훈의 위로 곤봉을 내리친다. 제7장 내놔. 무대가 푸른빛으로 밝아진다. 무대 양쪽에 조상훈과 조덕기가 마주보고 서 있다. 조상훈과 조덕기가 두 팔을 펼친 채 오른발을 들어 올렸다가 내린다. 두 사람은 다시 두 팔을 펼치고 왼발을 올렸다가 서로를 향해 다가선다. 조덕기가 어깨를 들썩이며 고개를 숙인다. 아버지, 뭐냐? 덕기냐? 정미소 내놔라. 안 드리겠다는 것은 아니지만서도 듣기 싫다. 정미소 당장 내놔라. 못 드리겠다는 것은 아니지만서도 잔소리 말고 내 건 내가 갖자는 거 아니냐? 제게 두시면 정미소가 어디로 간답니까? 이놈 덕기야! 덕기야 이놈아, 이 불안당 같은 놈아, 응?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이놈아, 응? 나는 200석 너는 1500석, 에?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놈아, 에? 네 할아버지, 아니 내 아버지가 너 말고 나에게 남기신 정미소 지금 당장 내놔라. 무대 조명이 붉은색으로 변한다. 조상훈과 조덕기가 왼쪽 다리를 차올리며 서로를 똑바로 쳐다본다. 조덕기가 어깨를 으쓱한다. 덕기야 이놈아, 정미소 어떻게 할 거냐 이놈아, 뭐라고 말을 좀 해봐라 이놈아. 네 애비 답답해 죽는다 이놈아. 줄 거면 줄 거고 아니면 아니다, 어떠면 어떻다, 졌다면 졌다, 뭐라고 말을 좀 해봐라. 무대 조명이 보랏빛으로 바뀐다. 조덕기가 등을 보이고 선 채 조상훈과 함께 슬금슬금 왼쪽으로 움직인다. 두 사람이 등을 맞대고 서서 서로를 향해 고개를 돌리다가 양옆으로 흩어져 선다. 덕기야, 조상훈이 머리를 흔들며 두 손을 내민다. 덕기야, 정미소 어떻게 할 거냐 이놈아. 뭐라고 말을 좀 해봐라. 네 애비 답답해 죽는다. 조상훈이 주먹을 쥔 채 어깨를 들썩이며 두 다리를 번갈아 들어올린다. 조덕기는 두 팔을 휘저으며 다가서는 조상훈을 밀어낸다. 조상훈이 뱅그르르 돌다가 빠르게 회전을 하며 무대 왼쪽으로 나간다. 무대 조명이 하얀빛으로 변하고 조덕기가 허리를 펴고 똑바로 선다. 조덕기는 왼손으로 오른쪽 어깨를 탁탁 털어내고서 두 손을 꼼지락거리며 걸음을 뗀다. 조덕기가 무대 앞쪽으로 성큼성큼 걸음을 내딛는다. 조덕기는 과시하듯 두 팔을 활짝 펼치며 몸을 앞으로 내민다. 발을 구르던 조덕기가 왼손으로 오른쪽 팔꿈치를 붙잡은 채 오른손에 주먹을 쥐고 마구 흔들어댄다. 조덕기는 한쪽 다리를 높이 들어 올렸다가 내리며 무대 오른쪽으로 걸음을 옮긴다.
조덕기가 금고를 향해 획 돌아서더니 두 팔을 펼치며 몸을 앞으로 내민다. 객석 쪽을 힐끔 돌아보던 조덕기가 한쪽 다리를 높이 들어 올렸다가 내리며 금고 뒤편으로 걸어간다. 금고 위에는 미색 외투가 놓여 있다. 조덕기가 정면을 응시하며 오른손을 치켜 올리더니 금고를 세게 내려친다. 조덕기가 오른손으로 외투를 집어 머리 위로 한 바퀴 돌리고는 오른쪽 어깨 위에 걸치며 앉았다가 일어난다. 조덕기는 고개를 빳빳하게 든 채 한쪽 다리를 높이 들어 올리며 무대 왼쪽 뒤편으로 걸음을 옮긴다. 조덕기가 천장에 달린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어깨에 걸치고 있던 외투를 입기 시작한다. 조덕기가 깃을 잡아당겨 옷매무새를 정돈한다. 외투자락을 휘날리며 어깨춤을 추던 조덕기가 객석 쪽을 획 돌아본다. 조덕기는 저벅저벅 앞으로 걸어 나오는가 싶더니 한쪽 다리를 높이 들어 올리며 돌아선다. 조덕기가 몸을 들썩이다가 옆에 있는 금고를 바라본다. 금고를 향해 한 손을 들어 올리던 조덕기가 금고 뒤로 다가간다. 조덕기가 두 손으로 금고를 쓸어 만진다. 그러고는 고개를 푹 숙인다. 조덕기가 금고를 내리치고는 뒤꿈치를 든 채 뒤로 물러선다. 무대 조명이 붉은색으로 바뀌고 조덕기는 한쪽 다리를 높이 들어 올리며 쪼그리고 앉는다. 조덕기가 돌아 일어나 어깨춤을 추며 폴짝 뛰어오른다. 조덕기는 두 손을 위로 모아 올렸다가 양옆으로 내린 뒤 두 팔을 휘저으며 춤을 춘다. 제자리에서 뱅그르르 돌던 조덕기가 금고로 다가가 한 발을 금고 위에 올려놓는다. 조덕기가 두 팔을 차례로 번쩍 들어 올렸다가 내리면서 금고 위에 있던 다리를 내리고 선다. 외투자락을 휘날리던 조덕기가 금고 뒤쪽으로 가서 금고 위에 한 발을 다시 올린다. 조덕기는 다른 발도 금고 위로 올린 뒤 쪼그려 앉은 채로 몸을 들썩인다. 두 팔을 흐느적거리며 휘젓던 조덕기가 몸을 일으키고 선다. 조덕기는 외투자락을 휘날리며 제자리에서 한 바퀴를 돈다. 조덕기가 높이 들어 올렸던 한 손을 천천히 내리자 무대 조명이 하얀 빛으로 바뀐다. 제8장 위선적인 호의. 무대 오른쪽에서 회색 치마 저고리 차림의 필순이 나온다. 공장에 다니는 필순이. 필순이 아버지는 독립운동을 하다가 감옥살이에 지치고 나와서는 허구한 날 굶주리고 있다. 그런 집에서 필순이는
새 식구를 먹여 살린다. 덕기는 그런 필순이가 가엾고 불쌍하다. 조덕기가 고개를 갸웃한다. 공부라도 시켰으면 좋았을 텐데. 똑똑한데 조덕기가 필순을 보며 쪼그려 앉는다. 우동이나 한 그릇 먹고 가지. 누군가가 처자식이 있는 덕기에게 돈 있는 놈이 누구 공부시키는 것은 다 야심이 있어 그러는 거 아닌가? 라고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 덕기는 대꾸한다. 길 가는 사람이 바위 틈에 핀 가련한 꽃 한 송이를 꺾는 것은 욕심이요 죄겠으나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아름답다고 하고 흙 한 점 던져주고 가는 것을 뭐라 비난한다면 그건 너무 몰인정한 일이 아니겠는가. 조덕기는 왼쪽 뒤편에 새초롬하게 서 있는 필순을 응시한다. 필순은 한 발 한 발 걸음을 옮겨 무대 왼쪽으로 나가고 조덕기는 금고 위에 올라선 채 두 팔을 휘저으며 춤을 춘다. 무대 조명이 점점 어두워진다. 무대 조명이 하얀 빛으로 환하게 켜진다. 금잔디 양지 쪽 성경 같은 맑은 곳 별나라로 달나라로 합을 타고 가고 싶네. 푸른 하늘 흰 구름 무대 왼쪽에서 허창열 배우가 벼슬파리와 홍경애, 경찰과 필순의 탈을 들고 앞쪽으로 나와 선다. 허창열 배우는 허리 숙여 인사를 한 뒤 몇 걸음 뒤로 물러선다. 꽃 피는 새동산아 다음으로 박인선 배우가 조덕기의 탈을 벗어든 채 무대 앞쪽으로 나와 꾸벅 인사를 한다. 송이방실방실 뒤이어 이주원 배우가 조상은의 탈을 들고 나와 객석을 향해 허리를 깊이 숙인다. 나비 벌나비는 꽃 마지막으로 윤진성 배우가 나와 조위관의 탈을 한 손으로 받쳐 보여주며 깍듯하게 인사를 한다. 네 명의 배우는 무대 중앙에 일렬로 선 뒤 다시 한번 허리를 숙인다. 무대 뒤편 조명이 어스름하게 밝아지자 연주자와 소리꾼의 모습이 드러난다. 배우들은 두 명씩 무대 양쪽으로 비켜서서 음악에 맞춰 덩실거리며 춤을 춘다. 배우들이 다시 무대 중앙으로 와서는 일렬로 선 채 객석을 향해 인사를 한다. 그러고는 신명나게 몸을 들썩인다. 배우들은 뱅그르르 돌기도 하고 어깨춤을 추기도 하며 무대 왼쪽으로 퇴장한다. 무대가 점점 어두워진다. 검은 화면에 자막이 뜬다. 원작 염상섭작 3대 연출 신재훈 안무 출연 박인선, 윤진성, 이주원, 허창열 배리어 프리 버전 제작 주식회사 사운드플렉스 스튜디오
배리어 프리 버전 연출 강래영. 화면 해설 내레이션 조연희. 화면 해설 대본 김상아, 김지희. 화면 해설 모니터링 김혜일, 손지민, 장현옥, 조현애. 배리어 프리 버전 자막 대본 장현옥. 배리어 프리 버전 자막 대본 감수 이소미. 배리어 프리 버전 자막 모니터링 최하늘, 조현애, 황진옥. 배리어 프리 버전 사운드 이민섭. 배리어 프리 버전 자막 편집 이광호. 수어 통역 김옥남. 수어 촬영 편집 이은채. 천하제일 탈공작소 로고. 지금까지 3대의 판을 감상하셨습니다.